네, 안녕하세요. 김장단입니다. 어, 오늘은 뭐 장이 워낙 그런 거니까 원래 준비했던 거가 사실은 있긴 있었는데 그게 좀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이 소중한 시간에. 그래서 아까 장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그 원인에 대해서 아까 클로징벨을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 스트랩스 먹고 있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아, 우리 구독자 중에서 그 어디지? 추천해준 병원이 있어요. 그 압구정에 갔었어요. 갔더니 폐고 목음 5군데 갔더니 아무 이상 없어요. 순수하게는 보면은 목 근육에 무슨 좀 이렇게 이게 잘 이렇게 목 근육이 뭐 잘 안 조여지진가 뭐 이렇게 잘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이걸 풀어주면 된다는데 치료를 받더라고요. 뭐 1시간에 15만 원? 10번은 다녀야 된다는데 돈 150만 원 이슈가 아니고 시간이 안 돼서 그게 문제죠. 하여튼 받을 겁니다. 이번 주부터 나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거기 알려주신데 감사하고요. 근데 거기 계신 분 병원 의사님 아시면 의사님 그 제가 가서 반도체 상담해 드리면 그 이제 그 병원 치료비하고 기립가에 하는 거 아닌가? 햇소리 했네. 네.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니까 봅시다. 오늘 장의 하락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증권사와도 얘기하고 있고 저도 얘기했고 이건희 씨도 얘기했고 딴 장이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 한 4-5가지가 주로 모아져 있어요. 4-5가지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미국에서 반도체 살았습니다만 나스닥이 빠졌는데 빅테크들이 빠졌고 요 첫 번째 빅테크가 빠진 이유가 뭐 회사차를 발행한다. 아까 뭐 스페이스 X도 그렇지만 아니면 빅테크들이 계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냐 그 근본적인 거 그 차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가 있는 거하고 부딪혔다. 그렇죠. 그거를 뭐 리밸런싱하고 아까 이건희 씨 얘기했죠. 권 대표님 이런 걸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케이 첫 번째 이 빅테크 업체들이 계속 그 펀딩이 필요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든 아니면 이번 달 초에 얘기한 것처럼 유상증자 알파벳이 유상증자 했잖아요. 그리고 뭐 조그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자금 조달에 나섰고 이래저래 크게 봤을 때 AI 캐펙스를 위한 자금 조달에 나섰거나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해서 차 하나든 뭐하든 이거 이게 빌미가 됐다 그러고 했는데 이게 새로운 건가요? 이게 새로운 거냐 이거죠. 이게 5월 말 6월 초에는 별로 없다가 아주 새롭게 부각됐나요? 자, 새롭게 부각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게 빌미가 된 거죠. 그렇죠. 예, 리밸런싱도 나온다는 거, 계속 나온다는 거. 물론 리밸런싱 크게 나오는 게 반기 한번 나오는 6월 달에 리밸런싱이 있다는 거를 별로 많이 어떻게 집중을 안 했을 수 있죠. 투자가들이 그런 걸 다시 한번 이게 뭐지? 그렇지 이런 게 있었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한국도 지난 며칠 전 어저께인가 그저께 나온 얘기가 좀 헷갈리는데 국민연금 55조 그 팔아야 된다. 매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경민 씨 나와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걸 팔려면 한꺼번에 다 팔까요? 아니 나눠서 팔까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리밸런싱은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요. 그게 뭐 국민연금이 아니라 그건 할아버지가 나발이고 간에 자금이 크니까 조금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8,000에서 버틸지 7,700 갈지 바로 내일 3%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8,000을 가든 7,000 내려갔다 9,000을 가든 1,000을 가든 간에 그 길이 험난한 길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장밋빛 그다음 논스톱으로 갈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는 큰 미국의 그 뭐지 우리 그 자산운용사 말고도 국내도 있다는 걸 명명백하게 알려줬고 그게 언제 할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주고 알려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뭐 정치권 압력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거 근데 이런 것도 아주 새로운 건 아니죠 솔직히. 근데 자꾸 까먹으니까 이게 리마인드 되고 되새겨지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빅테크처럼 주가가 올라간 상태니까 이런 게 빌미가 탁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빅테크의 그 저기 자금 조달 새로운 거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스페이스 X 그 엔트로피라든지 오픈에 상장하면서 또 수급이 왔다 갔다 한다. 계속 그걸 넘어가야 된다 말씀이에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리밸런싱, 리밸런싱도 오늘 우리가 새롭게 얘기한 건 아니죠.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타이밍을 정확히 모르는 것뿐이죠. 그것도 아주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두 가지가 컸던 거 같고요. 컸던 게 아니고 그게 리마인드 됐던 것 같고, 짧게는 뭐 우리가 뭐 MSCI 편입 안 된다? 그럼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 사실은 그것도 새로운 거 아니죠. 하이닉스 ADR이 실패한 건 아니죠. 아직 발표 안 된 건 아니고. 그러면 그 정도가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MSCI 편입 안 된 것도 안 될 거라고 19일 날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알려진 거잖아요. 확인이 안 되더라도 새롭다고 볼 수 없어요. 키옥시아가 내려간 거?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키옥시아 주가가 많이 갔으니까 이 실에 나온 거지. 오늘 물론 키옥시아에서 특별히 나쁜 뉴스가 나왔다면은 샌디스크 영향 주고 할 겁니다. 제가 장 못 봤지만 아주 새로운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 그럼 뭐가 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제가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 주식 및 부동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보도. 이게 어제 아니면 그저께 낌새가 있었나요? 첫 번째, 이게 이렇게 될까요? 여기 모이신 분, 그쪽에 참석한 분들이 뭐 제가 정치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우파 좌파 뭐 약간 더 좌파 더 우파 중간파 있을 때 약간은 이쪽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좀 더 그런 논의를 했다는 거니까, 그게 실제 중론이 돼서 실행이 될지는 의문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의문을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논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저는 어제까지 모르고 있다가 오늘 점심 전후로 그걸 봤을 때, 다른 뉴스도 다 접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something new예요. 실현될지 안 될지 몰라요. 모르죠. 하지만 something new로는 새로운 게 나오면 저는 이거에 투자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배가시켰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 11% 내려갈 때 5%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어제까지 그제까지 리밸런싱이건 아니면 빅테크가 자금 조달하거나 아니면 뭐 주가 많이 올라서 이런 거는 알려진 건데, 이거는 알려지지 않은 거니까 이게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면은 개무시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확률이 20% 이상이 있다면은 없던 게 들어오는 거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덜 빠질 게 더 빠졌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제 느낌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 의견이나 동기 안 상관없습니다. 그건 영향 안 주고 실행이 안 될 거로 본다기보다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실행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중도적인 측면에서 그 실현성이 없기를 바라는데, 이런 뉴스 봤을 때 제 반응은 이 뉴스는 부정적, 매우 많이. 저는 그렇게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아까 1시 2시 사이에. 그래서 그 영향 분명히 줬고요. 다시 돌아가서 아까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대비했을 때 오늘 많이 빠져갖고 20% 30% 할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좀 벌어졌어요. 근데 오늘 마이크론이 또 빠져. 마이크론이 만약 빠진다. 그러면 다시 간격이 좁혀지는 거거든요. 자, 볼까요? 이거 볼까요? 1211불이 7.5불이고 오늘 빠지기 전에 8% 20%니까 오늘 빠졌으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할인율이 한 20% 됐겠죠. 삼성전자가 21%가 아니고 오늘 10몇 % 빠졌으니까 30% 초반 됐겠죠. 이거는 과거 그 할인율 대비했을 때 과거 이 정도 할인됐었어요. 좁혀졌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만약에 마이크론이 또는 오늘 밤이 아니더라도 내일 발표할 때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게 우리가 더 할인율이 20% 30%가 아니고 30% 40%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얘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5% 10% 올라가면 이 25% 35% 되니까 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저가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시초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안 드렸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오늘 마이크론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요. 설사 오늘 마이크론이 어제에서 올라간다 치더라도 내일 모레 헷갈리는데, 오늘 밤이 미국이니까 내일 모레 우리 아침에 나오는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마이크론이 올라갔다 내려갈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크론도 오늘 아침에 올라갔던 거는 엔트로피하고의 그거 쉽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최소한 걔네들 주가에는 파지티브했어요. 근데 그것은 인더 프라이스 됐고 내일 모레 실적 발표해야 되는데 주가가 1211불 됐는데 꽤 많이 올랐어요. 얼마 전까지 900불, 1000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7.55불이라는 게 27년 캘린더 기준으로 $160 1월부터 12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건데 미국 애들도 웃긴 게 걔네들도 똑똑하지 않거든. 27년도 할 때 마이크론 27년도 PR 하면은 걔네는 마이크론의 피스컬 이어 FICA 27년도 회기년도 올해 9월에서 내년 8월로 그걸 그냥 쓰는 경우도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쓰면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모든 IT는 대부분이 올해 26년도 반 정도 6월 7월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내년 거 보이면은 긍정적일 때 내년 걸 땡깁니다. 한 6개월 지나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올해 걸 땡기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올해 걸 쓰느냐 27년 걸 쓰느냐 거기 전환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때 PR이 얼마나 물으면 26년도 PR이에요, 27년도 PR이에요, 아니면 이제 가시거래 애매하니까 26, 27점 짬뽕 평균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27년도 마이크론의 PER 7.5배, 하이닉스는 7배, 삼성전자는 6배였는데 요게 오늘 빠져갖고 싸졌죠. 하이닉스가 6배 초반, 삼성전자는 5배 초반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엄청 싼데 마이크론이 7.5배인데 오늘 빠지고 뭐 이렇게 빠지면 마이크론이 7배, 6배로 내려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괴리가 조금 다시 또 좁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이크론은 하이닉스하고 손에 손을 잡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삼성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하죠. 큰 괴로는. 그런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이 주가가 빠지고 올라오는 것이 안정화가 안 되면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졌더라도 지지난주에 우리 매크로 이슈 때문에 하이닉스가 목표 주가 곱하기 0.7 해갖고 200만 원 이하, 삼성전자가 목표 주가 곱하기 0.7 해가지고 30만 원 이하. 여기서 저희가 이 정도면은 뭐 접근의 가능성 그렇게 제가 언급했던 거 나는데 지난주 올해 화에 그렇잖아요. 그래 지금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오늘 빠졌어도. 그러면 다시 접근할 때 뭘 접근하느냐? 테크니컬리 주가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가 오늘 밤 내일 아침에 그 다음에 실적 발표되기 전에 실적 발표되고 나서 애프터 아워에서 벌어지는 거야. 내일 모레 새벽 우리 5시 반 6시 때 실적이 주가가 끝나고 내일 모레 새벽에 5시인가 끝나고 5시 반인가 6시 사이에 실적 나오거든요. 그러면 애프터 아워에 실적 발표되잖아요. 우리는 제가 아마 목요일 아침에 여기 나와서 여돈 앵커를 할 텐데 그때 애프터 아워까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삼성하이닉스의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흐름이 전개되느냐가 좌지우지한다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주가 엄청 빠졌는데 금에도 불구하고 타방송에서 얘기하고 뭐 얘기했는데 뭐가 탑이냐면 죄송합니다만은 매국 목소리 듣고 여전히 저는 마이크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이크론이 멈추면은 우리도 멈춰. 오늘 마이크론이 빠진다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죠. 거꾸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닐 거예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잘 될 것 같고 오늘 빠진다고 뭐 엄청 공포에 떨거나 또 오늘 또 마이크론이 조금 더 오른다고 엄청 이렇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일 3, 4%는 기본이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중에서는 저는 국내적인 실현 가능하지 않은 아직까지는 그런 노이즈에 불과하다고 치부하고 싶지만 그것도 세상에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억 무시하지 정도인가요? 그런 노이즈가 나오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안 그래도 불안한데 그런 소리 하면은 팔고 싶지 않으세요? 그는 공포하고 달라요. 공포하고 다른 부류의 감정이 들어가는 상태이고 노이즈도 반복되면은 짜증을 넘어서 아까 이건희 씨가 짜증이 나는데 저는 저 짜증도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공포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다시 들어올 때 절대 주가가 하이닉스도 300만 원 근처 갔었고 어저께 애프터 마켓에서 삼성도 35만 원 넘어갔었기 때문에 누가 물어봤죠 저한테 삼성 하이닉스 280만 원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35만 원 넘어서 삽니까? 그 똑같은 질문인데 안 갖고 계신 분은 그 이하 0.8 이하에서는 간격을 푹푹 두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5% 이상 물릴 수 있다는 각오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각오나 펀더멘트 관계없이 이런 노이즈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거 5%면 좋은데 10% 빠지는 거 그건 제어를 못해요. 그것도 감내 안 하면서 지금 이제 올라와서 가는 거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저는 봅니다. 갖고 계신 분들 도망갈 타이밍이 아니에요. 일단 내일 모레 마이크론 실적 보고 판단하셔도 아직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등, 삼성전자가 2등 왔다 갔다 하니까 별 의미 없고요. 큰 의미 없고 과거에 마이크론 대비 할인율이 높았는데 좁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좁혀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판단을 하는데 아직 근거가 아직 마이크론 실적 안 나왔으니까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는 분 하나 계시고 또 하나는 간격 좁혀들었어. 그러면 하이닉스가 계속 가는가? 그럼 삼성에서 하이닉스 교체해야 되는가? 아니야. 저 말대로 기준은 마이크론이니까 차라리 마이크론을 사는 게 나은가? 이런 판단은 빨리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더라도 경쟁력이나 펀더멘털 차이가 이전까지 없다가 새롭게 인식을 하면 바꿀 수도 있죠. 오늘 둘 다 같이 빠졌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마이크론 빠지면 셋 다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다 고를 수도 있죠. 예, 그런 교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많이 들어갔고 뭐 현금 한 20% 있고 하면 가만히 계시면 돼. 움직이지 않으시고 괜히 부하는데 해봤자 피곤만 하니까. 어쨌든 핵심은 실적 발표되고 주요 계약 엔트로피하고 마이크론 이런 식의 거 이런 거 갑자기 튀어나온 거 중요하고 ADR 중요하고요. ETF 이러면 ETF가 증폭하는 거 맞습니다. 올라갈 때 5%면 된다는 거를 18% 올라갈 수도 있고요. 8% 내려가는 거 5% 막을 거를 7% 8% 하는 것이 종가에 거래를 해가지고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ETF가. 근데 그게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56%라고요. 어떡합니까? 뭐 저기 금융안제가 누가 저기 탄식하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뭐 어떻게 하는지 그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뭐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해야지 맞죠. 이거니까 뭐 저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월급값 한다고 월급 해야 된다 뭐 어쩌고 그러는데 뭐 거기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anyway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 덜 중요하거나 이슈가 아니에요. ETF 이슈였나요? 아니었죠. ADR 긍정적이긴 한데 이것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변곡점이 많아요. 그래서 변곡점을 지나고 나서 한 차원 다른 궤적을 그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이게 8천 이하로 안 빠지면은 그리고 내일 모레 실적도 잘 나오고 가이던스도 좋고 그래서 올라간다면 그때는 다른 궤적을 그리는 시발점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지금 뭐 여기서 공포하는 건 아닌데 짜증이 나는 거 그 다음 단계로 좀 제가 느꼈다는 거고요. 아까 오늘 주가 빠지기 전에 장에서 빠지는 것 같은데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론 7.57인데 Fiscal Year 27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의 실적 외국인 봐보니까 그냥 27년 그걸 보거든요. 그거 기준으로 따지면 EPS가 현재 컨센서스가 좀 올라와서 10불 정도 105불에서 115불, 118불 왔어요.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그렇게 해서 118불이면 그거를 만족시키려면 이번 실적이 $20 이상 나오고 다음 분기 $25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25 이상. 118불 기준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10배죠. 10배면 싼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회기년도잖아요.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그거 10배. 내년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그거 했을 때 7.6배. 사람이 보기에 따라 갖고 안 싸다 아직 여유가 있다 설왕설래할 수 있는 넘버에 왔어요.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싸다 안 싸다에 설왕설래하는 거 내년 실적을 고스란히 믿으면 7배 정도밖에 안 되고 오늘 많이 빠지면은 7배 초반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올해 실적이 아직 반도 안 지났으니까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보수적인 입장으로 따지면 그거 기준으로 10배 정도 왔기 때문에 이미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마이크론의 피스컬 이어 27의 7.5배 오늘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내년도 풀 이어로 했을 때 10배 정도 10배
내년도 풀 이어로 7.5배, 올해 9월부터 내년까지 그 10배. 그러니까 주가는 중립적인 거에서 기대는 같지만은 더 흥분할까 말까 딱 거기 중간에 있다.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괴리를 확 좁혔었는데 10%, 20% 안짝으로. 근데 오늘 유탄을 여론도 맞아갖고 20, 30 벌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non fundamental issue라고 하는 것들이 튀어져 나왔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네. 그리고 아까 미실현 손익에 대한 과세 포함해서 그 미실현 따위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됐죠? 네. 근데 교체할 수도 있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지나고 나면 좋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됐고요. 아까 컨퍼런스 얘기는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게 다 있으니까 이거 됐습니다. 반복할 필요 없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아까 1등이 2등 바뀌는 거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확히 기억하는 건 저도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그 당시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나중에 왔어요. 왜냐면 그 2000년 닷컴 버블 깨질 때 제가 애널리스트 한 지가 만 1년이 안 됐거든요. 저도 초짜였다고. 나이는 좀 들었지만. 근데 돌이켜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었던 건 확실하고 시스코가 난리 난 건 확실해요.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막 커버를 할 때였으니까 관련되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인텔도 당연히 있고 시스코가 1등에 올라가면서 한때 지속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는 모든 건 시스코다. 난리가 났었죠. 아주 극단화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아주 오래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나스닥 붕괴 자체가 버블 자체가 붕괴됐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었고요. 그런 비슷한 거. 누군가 추격자가 앞선자를 뒤엎은다, 뒤엎었다 그러면 그게 큰 변곡점이라는 건 경험적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통계학적으로 강하게 상관관계가 뭐 60%, 70% 이렇게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일본이 한때 버블 깨지기 전에 일본이 부동산, 은행주 난리 날 때 이거 전신 전화회사 NTT 이런 거 올라갈 때 시총 상회할 때 일본 시총이 미국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일본은 버블이 꺼지해졌죠. 그러니까 이런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1등, 2등 후발이 리딩을 앞설 때 이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1등, 2등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꼭 그런 걸 이끌지는 않았었어요. 엔비디아하고 애플하고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있는데 번갈아 1등을 하고 기억나세요? 올해 아니고 작년 재작년 그때 왔다 갔다 AI가 막 요동치고 있을 때 엔비디아가 1등을 할 때 엔비디아 1등을 등급한 거는 아주 최근은 아니죠. 옛날부터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버블이 깨졌나요? 버블이 일어났나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2등이 1등이 된다 해서 그 단편적으로 오는 건 아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1등으로 교체되는 것이 원인이 아니고 결과론적인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핵심이 뭐냐? 밸류에이션이 극단적으로 높아졌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웃긴 게 어느 섹터, 어느 집단을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2000년 IT 버블 테크 닷컴 버블 깨질 때 그때만큼 지표가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한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중요한 우리 반도체 곡괭이 업체한테는 해당이 안 돼. 밸류에이션이 극단적으로 높은 게 아니고 그냥 높지가 않아. 높지가 않은 이유는 내년 실적에 대해서 여전히 믿음이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년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 한 30% 올해보다 증가되는 반신반의 너무 심했고 100% 믿지 않잖아요. 한 70% 믿나 60% 믿나? 여전히 2027년도 넘버를 끄집어서 싸다고 하는 아규먼트를 강하게 하진 않잖아요. 애널리스트는 그거 갖고 오표주고 하지만 그러니까 내후년도 실적까지의 지속성에 대해서 좀 딴지를 걸거나 아니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투자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직까지는 가봐야 알아요. 정확히 말했을 때.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밸류에이션이 올해 내년 기준으로 이게 상당히 높은 거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위가 기존 업체가 2등이 1위를 추월할 정도라면은 왜 나쁜 시그널을 받아줬다면은 일단 투자자 기대가 너무 한껏 몰린 경우에. 근데 그건 맞죠. 맞잖아요. ETF도 한껏 몰린 거를 맥시마이즈해서 모든 사람한테 해피하게 해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숨겨져 있는 부메랑 나쁜 효과는 영향은 무시했을 수도 있고 사후 약방문이 될 소지가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하죠.
근데 밸류에이션은 아직 높지 않잖아요. 거기서 싸움이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면 그 1위가 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쏠림이 심했고 밸류에이션은 아직 안 싼데 거꾸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리밸런싱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시밭길 간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장밋빛으로만 있지는 않다는 걸 자꾸 생각하라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왜 어저께 오늘은 다르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제는 let them be.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 제가 설득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통계적으로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런 아까 쏠림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둘 다 너무 많이 쏠려 있고 밸류에이션도 이제는 진짜 약간 헷갈리네. 높은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 조심하시라는 그런 말을 제가 이틀 동안 쉽지 않습니다. 예. 뭐 제 구독자들 제가 겁이 나서 제가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러지 않아요. 비난받을 수 있겠지. 어제까지 얘기했다가 모든 방송에 나갔고 김장렬은 의견 바꿔서 이렇게 안 하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제 기본적인 이거야. 앞으로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허들이 생길 겁니다. 여제까지 3천, 4천에서 7, 8천 올라간 것만큼 8천에서 12,000이 그렇게 쉽게 된다고 안 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노이즈에 흔들리지. 그게 좋으면 그냥 노이즈 왜 흔들립니까? 리밸런싱도 여러분이 다 받아내고 아니면 국내 기관들도 그 따먹을 사람 많지. 다 사람이 근데 양심적으로 알거든. 너무 빨랐다. 그렇죠? 계속 국민연금 살 수는 없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죠. 네, 그래서 살 들어갈 때 철저하게 낮은 것보다 조금 더 낮게 살라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등, 2등 이따위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잘하면 1등 하겠죠. 이게 뭐 중요해요. 이게 순위 역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저번에 아까 S7도 얘기했지만 상위 몇 개 없는 확 이게 70% 시장의 폭은 쫙 좁고 오늘 오른 종목이 46개입니다. 코스피에서 오른 거는 편의점밖에 안 오는 것 같아. 예, 저기 위입하는 그 사람들 많아졌다. 그래서 시장폭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신용거래가 엄청 그건 잘 모르겠고 IPO 과연 우리는 아니지만 미국은 있었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보면요 밸류에이션만 안 비싼 거예요. 나머지는 시그널을 레드 시그널은 아니더라도 이젠 청 시그널만은 아니에요. 아니 시장폭이 좁고 사기되면 입중돼 있고 리밸런스 계속하고 그럼 주시장에 주식이 들어오는데 그게 어떻게 편한 시장입니까? 아니죠. 근데 대한민국은 싸다고요. 오늘 기준으로 7.7배인가 그렇대요. 그럼 우리가 7배 정도 초반 갔을 때가 얼마 전에 6월 초에 한번 바꿨었잖아요. 우리. 그다음에 뭐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위기 있을 때 그때 7.23배 간 지경이 몇 번 있어요. 그렇게 또 가려면은 지금 7.7에서도 한 7, 8%더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 정도 리스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다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싸다는 거 말고는 모든 게 지표가 좀 불편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 맞다고요.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살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요.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전문가 똑같은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 다른 분 얘기를 안 하겠지만 여러 사람들 제가 아끼는 후배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다들 하시는데 가관해요. 댓글 나온 거 보면. 여러분들 안 그러시지만 들으세요. 일단은 대세는요. 빅테크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투자를 올해 50% 성장하다 내년에 제로, 올해 60% 성장 내년에 10% 이런 식으로 극단을 안 가면 대세는 살아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주도주는 뭐 어쩌 그게 살아있다고. 그런데 하나하나 각계전투 들어갔을 때 매달 새롭게 들어오는 돈 갖고 새롭게 투자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콜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포지션에서 왜 들어가는지를 볼 때는 분명히 5천, 4천, 3천에 있을 때의 종목의 집중도라든지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싸지만 나머지 것들 IPO 이런 가지 게 달라진 거죠. 그거는 인정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적응을 해야 되는 새로운 정보와 인사이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개무시하고 무조건 그거 그냥 3개월 전, 2개월 전이나 아무것도 변한 거 없다는 식으로 하는 거는 그냥 맹신이에요. 맹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에너지 300만 원도 존중하고 400만 원 존중하지만은 그 아무리 높은 주가에서도 낮게 사는 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번에 190만 원 좋은 기회였고요. 이번에 오늘 여의치 않게 250만 원 받았습니다만 내일이라도 3% 올라가면 다시 따라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제가 봤을 때 350만 원 목표 300만 원 했을 때 0.8 이상 되는 마진이 주어진 데서는 추가적으로 안 삽니다. 기회가 안 오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 갖고 만족하고 사세요. 그리고 순환매가
삼성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면 다른 수람당 가겠죠. 변화가 되겠죠. 그걸 언제 얼마만큼 조금씩 들어갈 것이냐 이건 공부를 하겠죠. 예, 그게 저는 밸런스한 투자라고 봅니다. 지금 레벨에서는 한 달 전, 두 달 전과 다릅니다. 네, 그 정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됐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 시간이 금방 가네요. 투자자들한테 보내드린 걸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어디 갔지? 어디 갔습니까? 네. 아까 그거 미실현 그거 만약에 실현되나 가정하고 실현 안 되겠지요. 실현 가능하면은 세금 내는 거죠.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목표 주가 실행한다고 순수 가정하면은 모든 목표 주가에 20% 할인해야 됩니다. 목표 주가 곱하기 0.8을 할까 곱하기 0.8이니까 0.64배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400만 원을 기준하면은 0.64면 4, 4, 4, 6, 24, 254만 원. 삼성전자 60만 원? 그러면 얼마죠? 최고가 최고가 6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0.64면 얼마 돼요? 그렇죠? 60만 원이면 64, 63, 64, 24, 66, 36, 38만 원? 맥스 38만 원. 그거 이상 가거나 그러면 손 안 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세금 내야 되니까. 심플해요. 0.8 합니다. 단 그렇게 해서 0.8로 더 낮춰서 봤는데 실적이 지금 갖고 있는 컨센서스보다 한 1, 20% 높아지네 더. 그럼 어떻게 돼요? 세금 20%, 20%가 25% 내고도 이익 전망이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그 정도는 상당 부분 25%는 다는 아니든 10에서 20% 정도 이걸 메워진다 하면은 낮은 주가에서 여전히 사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겠죠. 계산해야 돼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400만 원 목표 주가 합시다. 그럼 0.8 하면 야파로 32, 320만 원이잖아요. 노멀하고 모든 게 좋을 때. 근데 0.7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80만 원이고요. 매크로가 안 좋고 지금 이게 갑자기 과세 얘기가 나왔는데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미실현 손해 하겠다는 이게 만약에 중론이 된다고 가정하면은 그 목표 주가 거기에 다시 0.8을 또 곱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250만 원 이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목마다 섹터별로 다들 다르기 때문에 일편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세금 내고 세금을 내는 걸 그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 아니면 그거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이익의 업사이드가 있냐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이익의 업사이드 있는 섹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도 결국은 하이닉스 삼성이잖아요. 다른 게 어닝에 대한 전망이 지금 100인데 최근에 110 올라왔어.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너무 펀드는 좋아서 135가 됐네. 그러니까 110에다가 세금을 곱해갖고 더 벌어야 되는데 그 더 버는 걸 다 벌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메워진다면 주가가 그 폭을 더 키워서 내려가면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복잡하죠. 근데 매일매일 계산해야죠. 이게 실현된다면 헛소리 하는 걸 바랍니다. 이런 헛소리를 제가 하는 게 헛소리이길 바라고 순수 가정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냥 제가 오늘 처음이나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디폴트가 되지 않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오늘 장중에 아까 방송하고 11시 정도가 점심 일찍 먹고 12시 잠깐 졸다가 이거를 그 이후에 봤는데 이동하면서 장이 한 5% 이내면 제가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 빠진 거고 그러면 바이온 위크니스를 좀 더 세게 불렀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왜? 우리가 펀더멘털이 이제 다시 문제가 없으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근데 아까 그거를 보는 순간에 기분이 아니고 짜증난다는데 그보다 더 스트롱 강한 워드를 생각하면서 방송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제가 억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럼 저는 거기에 맞춰서 다시 가격을 재산출하는 거다. 하지만 내일하고 내일 모레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근본적인 판단을 바꾼 거는 없지만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접근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이 정도로 해도 되겠죠? 시간이 남았네. 그
댓글에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 감사하고요. 오히려 일부의 그 제가 신경을 쓰는 사람들한테 하느냐고 고맙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보통 시간이 조금 나는 게 금요일 밤에 한꺼번에 댓글에 대해서 대댓글을 다는 게 고맙다는 말을. 근데 그거 너무 많이 달아주셔갖고 다 댓글 하려니까 한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새벽까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고 보름에 한 번 그거 하는 재미이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언제 제 인생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게 느끼는 마음이 저도 많은데, 오히려 감사하고 서로 하는 분들이 교류가 오히려 많지가 않고, 쓸데없는 댓글에 신경 쓰는 게 보여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댓글에서는 진짜 맹세하는데 그 신경 안 쓸 겁니다. 네. 근데 영어 안 쓰는 거는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영어 안 쓰라고 노력할 거예요. 요 시간은 제 시간이니까. 그다음 제가 그 구독자한테 보내는 그 영상, 이건 제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영어는 가급적 덜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하고, 댓글보다는 여러분들 신경 쓰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의견이 바뀌거나 중간중간에 어저스트하는 거는 반나절 안 걸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틀리면 그 다음날 다시 어저스트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거기에 맞는 분들은 저를 풀리 사용해서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자기 좀 30%는 올라야 되는데 오늘 빠진 거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